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마이스뷰로 팀장 박진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2022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난했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엔데믹 시대를 대비하여 마이스 유치와 개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2022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재단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편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대면 지원 확대, 두 번째로 미팅 테크놀로지 지원 확대, 세 번째로 기업회 인센티브 지원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대면 행사를 위한 서울 마이스 안심 케어 서비스를 비롯 버추얼 서울 2.0의 개편과 지원 확대, 그리고 기업회 인센티브를 위한 플러스 서울과 플러스 시티즈 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마이스 업계의 회복과 도약을 앞당기고 안전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담당자들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국제회의 지원 파트는 이현지 주임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뷰로팀의 이현지 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국제회의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 국제회의 지원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싶거나 개최 예정인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A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각 파트의 발표가 종료된 다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행사가 저희 국제회의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지의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아야겠죠. 이 부분은 국제기구이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신 행사이신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먼저 국제기구이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신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하루 이상 개최하시는 행사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행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참가자가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개최하시는 행사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측을 보시면 저희 국제회의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행사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가장 올해와 작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는 저희가 100% 버추얼로 진행하시는 행사의 경우 지원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최소 20% 이상은 반드시 현장에 참석하셔야 저희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시고요. 2번과 3번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행사가 국제회의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해당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으로는 받으시게 될 지원금을 어떤 항목으로 사용 가능하신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금 사용 항목은 지원 단계별로 상이한데요. 서울시의 경우 유치와 홍보, 개최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치 단계는 아직 서울로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행사를 서울로 유치를 하시게 될 경우에 해외 유치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하신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홍보 단계는 유치가 확정된 다음 전차 대회나 전전차 대회 또는 유관학회에서 해외 홍보 활동을 진행하실 경우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항목이고요. 마지막 개최 단계는 가장 명확합니다. 올해 바로 2022년 서울에서 개최하시는 국제회의들은 모두 개최 단계 지원금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이런 지원금 사용 항목은 각 단계별 특성에 맞추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으신 지원금은 여기에 보이시는 항목들 안에서만 반드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외의 항목으로는 집행이 불가하십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최 단계에 PCO 기획료와 해외 연사 초청 비용 이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 사용 항목과 관련해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과총이라든지 연구재단과 같이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답변은 네, 모두 다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 항목이 겹치면 안 된다는 점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시에서 개최 지원금으로 행사장 임대료를 사용하신다면 한국관광공사나 다른 기관에서는 임대료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없고 홍보물이라든지 부대 행사 개최비 등등의 기타 항목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변경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타입과 B타입, C타입 그리고 지원 단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산출되는 최대치가 달라집니다. A타입과 B타입은 AND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고요. 해외 도시를 순회하지 않고 서울에서도 3회 이상 개최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외국인 참가자도 1,000명 미만이시라면 모두 C타입에 해당합니다. 지원금 최대치를 알아보았다면 이러한 지원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희의 이 지원금은 정해진 산출식에 의거해서 각각의 수치를 산출식에 대입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이 산출 기준에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개최 일수와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로 이루어진 양적 지표가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질적 지표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저희에게 종종 양적 지표를 말씀을 주시고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될지 알려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는 반반 비율로 질적 지표 또한 지원금 산출에 굉장히 주요한 영향을 줍니다. 또 이러한 지원금은 담당자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 심사위원분들을 모셔서 정해진 산식에 대입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 국제회의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사전에 미리 지원금을 예상하여 공유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질적 지표가 무려 5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SMA 회원사 이용과 관련한 항목은 명확합니다. 행사를 개최하시면서 SMA 회원사를 이용하는 건수가 이 항목의 점수를 결정짓습니다. PCO와 호텔, 컨벤션 센터 등 다양한 마이스 유관 분과로 구성된 SMA 회원사 리스트는 저희가 배포해드리는 공고문 맨 마지막 페이지 또는 SCB, 서울 컨벤션 뷰로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유치 대상은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유치 대상은 보이시는 여기 5개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셨을 때부터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 창출 항목과 관련해서는 하위에 있는 3가지 조항 중 하나만 충족하셔도 체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전시회 동시 개최라든지 유로 등록비와 해당되는 사항들은 이제 체크하셔서 신청을 해주셨을 경우에 결과 보고하실 때 반드시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질적 지표 항목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전략적 지표 외에도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지속 가능 마이스 개최입니다. 이 지속 가능 마이스는 개최 단계에만 해당이 되는 평가 항목이고요. 친환경과 ESG가 최근 들어 굉장히 큰 화두에 올랐잖아요. 근래에 저희의 마이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최자 여러분들과 재단이 반드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과 지역사회 공헌, 지역관광 활성화의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목들은 당연히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하실 때 증빙을 해주셔야 하고요.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신청하실 때 체크를 하셨는데 결과 보고가 미비하시거나 또는 제출해 주시지 않으실 경우에 해당 항목을 제외한 기준으로 지원금이 재산출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유의하셔서 행사 개최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회의 지원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원금만 드리지는 않죠. 더 멋진, 더 다채로운, 더 서울다운 행사 개최를 위해서 현물 위주의 종합 지원도 함께 제공드립니다. 특히 유치 단계의 경우 이 유치 종합 지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순환 개최하던 국제회의를 서울에서도 한번 개최해볼까? 서울로 행사를 가져와 볼까? 하시는 관계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과 별도로 유치 종합 지원만 따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한 문의는 여기 PPT 화면 발표 자료에서 보이시는 마이스 서울 계정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최 단계에서는 올해 대면 마이스 지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드디어 팬데믹의 끝이 보이고 천천히 현장 중심의 이벤트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올해는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춰서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만 행사에 실제로 입국하셔서 참가하시면 이 지원 항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지원 사항들을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으면 되는 걸까요? 모든 신청과 결과 보고는 우선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린 마이스 실천을 위해 우편은 받지 않습니다. 심사는 5월, 8월, 10월로 올해 총 3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일자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주신 분들 대상으로 추후 개별적으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2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결과를 안내드리고요. 승인받으신 금액을 확인하시고 행사를 개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개최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이메일과 담당자님 문자로도 따로 안내드릴 자체 방역점검 페이지에 모바일이나 웹으로 접속을 하셔서 아주 간단한 방역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지원금을 나중에 이제 받으시려면 꼭 진행해 주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 개최하시기 전에 이 방역점검 페이지에 미리 한번 접속을 하셔서 어떤 항목을 유의 있게 보면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행사가 종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이내로 결과 보고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제출해 주신 결과 보고를 모두 검토하고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 지은 다음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주최기관이 선 집행을 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관련 내역을 증빙해 주시고 최종 검토 후 지원금이 후지급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 서류상 증빙이 미비하거나 양적 지표에 해당되었던 개최 일수, 인원수 같은 지표들이 줄어들 경우에는 지원금 재산출을 통해 삭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 때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이 서류들의 양식은 저희 서울 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서류의 리스트는 지침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가자 명단의 경우 국적과 소속, 이름, 이메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누락되는 항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온라인 행사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행사 참가자와 오프라인 행사 참가자를 이 리스트에서 구분지어 주셔야 되는 점 반드시 사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출 서류에 대한 부연 설명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은 반드시 공고문과 지침서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회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 채택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들어왔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회의 지원 불가 대상의 전체 참가자의 80% 이상이 온라인으로만 참가하는 회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 80% 비중은 아니지만 외국인 참가자만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우선 전체 참가자의 80%라는 게 국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통합해서 현장에 20% 이상의 참가자만 참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참가자분들이 모두 온라인으로만 참석하시더라도 전체 참가자의 20% 이상이 현장에 참석하시는 내국인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원금과 종합지원이 완전히 다른 지원 프로그램인가요? 만약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라면 지원금과 종합지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우선은 지원금과 종합지원은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두 개 모두 중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지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신 행사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방역점검 시 주요 확인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울관광재단에서 직접 현장 점검도 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지원을 받아보신 주최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제 방역 점검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고 주최자분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원하시는 때에 방역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먼저 행사 개최하시기 전에 참고해 주셔야 되는 내용, 그리고 행사 진행하시면서 참고해 주셔야 되는 내용, 그리고 행사가 종료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사항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가자 개인위생과 전체적인 행사장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마이스 주최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한번 페이지 접속하셔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또 바로 들어왔는데요. PCO 기획비는 유치 단계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저희가 아쉽지만 이 PCO 기획료 같은 경우는 개최 단계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최자분들께서 반응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추후 유치나 홍보 단계로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 일자는 언제쯤 공지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가장 임박한 심사가 5월 심사이죠. 5월 심사는 5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국제회의 지원금 페이지가 오픈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는 5월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외국인 참가자는 해외 입국 외국인만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에는 이 행사 참가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신 참가자분들만 해외 참가자로 인정이 됩니다. 국내에서 계속해서 상주하시는 외국인 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계셨지만 국적이 대한민국인 분들은 해외 참가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ESG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항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5가지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공고문에 기재된 최소 항목 수만 그 이상으로만 인정을 하시면 이제 그린마이스를 신청하셨다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부 국제회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아쉽지만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국제회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보이시는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만 참가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잠시 후 나오는 안내 화면 또는 행사 종료 후 보내드리는 안내 문자의 URL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질문을 다 해주시지 못한 분께서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는 공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의 사회를 맡은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뷰로팀 이혜윤 주임입니다. 저는 버추얼 서울 플랫폼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 각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실 담당자분들께서 앉아 계시는데요. 한 분씩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뷰로팀의 이현지 주임입니다. 조금 전 1부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저를 이미 한번 만나셨을 텐데요. 2부에서는 서울 마이스 안심케어 서비스, 세이프존 지원과 서울 마이스 서포터즈, 그리고 인제뱅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뷰로팀의 조민지 대리입니다. 올해 서울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서울미래 마이스 공모전 그리고 SBIC 육성 공모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2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각 프로그램 소개가 끝난 후 참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Q&A를 진행하오니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A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뷰로팀의 이현지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먼저 서울 마이스 안심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이스 안심케어 서비스는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국내에 실제로 입국하시는 외국인 참가자가 있다면 참가자와 주최자 모두 안심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안심보험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PCR 검사 편의 제공 서비스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심보험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생각해주시는 여행자 보험을 생각해주시면 떠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PCR 검사 편의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참가자분들을 숙소나 행사장에서 픽업을 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모셔다 드려서 현장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고, 의료기관에서 다시 행사장이나 숙소로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풀 패키지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마이스 세이프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회의 지원 대상에 충족만 하신다면 별도의 지원금 승인 없이도 따로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뒤 3부에서 말씀드릴 전시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 서울 마이스 세이프존에서는 크게 행사장 방역소독, 방역 게이트, 그리고 방역 물품을 지원드리는데요. 행사장 방역 소독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개최하시는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일정을 시작하시기 전이나 후 모두 상관없이 행사장을 실제로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해드리고요. 방역 게이트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에어 샤워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행사 개최하시는 동안 한 행사당 최대 2대씩 최장 일주일 동안 대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두 다 실제로 해드려요.
그리고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소독 티슈 요 세 가지 품목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열화상 카메라도 최대 2대까지 대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전문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희 서울관광재단에서는 마이스 행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서울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글로벌 전문가분들께 마이스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또 실무 프로젝트도 직접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서포터즈라는 친구들은 각종 마이스 행사 운영 요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있고, 주최자분들께서는 행사를 진행하실 때 해당 인력을 고용하신다면 저희가 재단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요즘 급박하게 인력 채용을 희망하시는 업계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훌륭한 글로벌 전문가 인력을 직접 채용하셨을 경우에 약 1개월분의 급여를 저희가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이 인재뱅크 지원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스 뷰로팀에서 마이스 유치 및 개체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조민지 대리입니다. 현지 주임님에 이어서 올해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미래 마이스 공모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전은 코로나 이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마이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공모전인데요. 미팅 테크놀로지 분야, 유니크 베뉴 분야 2개 분야에 대해서 모집을 진행합니다. 미팅 테크놀로지 분야는 마이스 행사와 연계해서 사용 가능한 미팅 테크놀로지를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유니크 베뉴 분야는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 유니크 베뉴 분과에서 속한 장소에서 개최 예정인 마이스 행사를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유니크 베뉴 분야에 모집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 반드시 행사를 개최해 주셔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 규모랑 지원 규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공모전이 아직 기획 단계에 있어서 향후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미팅 테크놀로지 분야 7개사 그리고 유니크 베뉴 분야 10개사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11월까지 사업비를 먼저 선집행을 해주시고 결과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해주시면 검토해서 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정 규모랑 지원금 규모는 향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저희가 공지할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BIC 육성 지원 사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SBIC은 서울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컨벤션의 약자인데요. 서울에 소재한 국제회의 기획업체와 주최기관의 장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회의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형 마이스 상생 모델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은 PCO가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서울 기반 대표 국제회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서울에 소재한 PCO는 단독으로 또는 협학회와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기획 및 주최하는 신규 국제회의나 과거에 1회 개최 이력이 있는 국제회의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이나 또는 하이브리드 행사 기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 파일럿 단계에 4개사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업체당 각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꼭 해주셔야 되고 이후에 이 부분 또한 저희에게 증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공모전처럼 선 집행하신 후에 증빙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선정된 PCO에는 저희가 행사 지원금이랑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답사비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SB 육성 지원 사업은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 컨벤션 뷰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셔서 5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추얼 서울 2.0 플랫폼은 서울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도시를 마케팅할 수 있는 3D 가상 행사 플랫폼인데요. 참가자들은 바로 이 가상 서울에서 온라인 행사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영상 강연을 송출하거나 아니면 참가자 간 화상회의, 버추얼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어서 가상 정시 기능 그리고 1대1 PSA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버추얼 서울 2.0은 말 그대로 컨퍼런스, 가상 정시, 그리고 PSA 상담, 네트워킹까지 가능한 올인원 행사 솔루션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최자용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플랫폼의 세부 기능 소개에 앞서 먼저 홍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세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마이 페이지입니다. 행사 유형별 참가자 등록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1번 사전 DB 등록 방식, 2번 참가자 직접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방식, 그리고 3번 누구나 참가 가능하도록 로그인 없이 접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3번은 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많이 사용하시고요. 대부분의 행사의 경우는 2번 참가자가 직접 회원 로그인 및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다음은 컨퍼런스홀에서 가능한 기능입니다. 본 장소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및 사전 녹화된 영상 송출 혹은 줌을 통한 웨비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가상 전시관입니다. 가상 전시관은 실내 전시관인 코엑스와 실외 전시관인 모들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배너, 영상 등 행사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전시관 내 기업 부스를 각각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업 부스를 방문하고 싶다면 검색 후 방문하면 되는데요. 기업 부스를 방문하면 전시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구매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업 담당자와 함께 1대1로 화상 상담도 가능하고 궁금한 점은 문의를 남겨서 추후에 연락을 계속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버추얼 서울 2.0의 또 다른 신규 기능은 이제 PSA 매칭 시스템입니다. 행사 전 바이어와 셀러 간 상담 매칭이 가능하도록 해주는데요. 사전에
상단의 바이어와 셀러에게 이제 계정을 따로 발송할 수 있고 상담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들은 상담을 요청하거나 수락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게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외에도 참가자가 네트워킹,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가미한 스태프 투어, 행사 만족도 등 설문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행사 개최에서 또 이제 중요한 점은 브랜딩 후원사를 노출시키는 일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CMS를 통해서 스폰서를 노출하고 행사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주최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무료로 플랫폼 편집과 이제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전시 부스 관리도 기업 참가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주최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인데요. 바로 통계 데이터입니다. 실시간으로 저희는 이제 일자별 참가자 수, 그리고 전시 부스 방문자 수, 컨퍼런스 시청자 수 등 확인이 가능하고, 물론 해당 전시 부스도 방문자 수를 통계를 직접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사진과 플랫폼 활용 사례를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네모 박스 표시된 부분 보이시나요? CMS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로딩 페이지, 메인 로비, 컨퍼런스 홀 전시장, 시어터, 홍보 부스 등 가상 공간의 대부분을 행사 로고로 홍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버추얼서 2.0의 플랫폼의 활용 포인트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최자 입장에서 컨퍼런스, 전시, 상담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주최자가 직접 별도의 비용 없이 플랫폼의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전시 기업별 방문자 수처럼 세부적인 통계를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참가자 입장에서는 첫째, 차별화된 행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타 플랫폼과 달리 버추얼 서울 플랫폼에서는 실제 개최지와 연결된 특별한 행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네트워킹이 가능해서 재미있게 행사를 참여할 수 있고, 세 번째, 1대1 시간 상담, 그리고 채팅, 디지털 명함 남기기 등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까지 가능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작년에 버추얼 서울을 개최되었던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의료 국제 관광 트래블 마트, 2021년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그리고 작년에도 스마트 관광 데모데이 등 작년 기준 총 11건의 행사를 개최했고, 또 누적으로는 3만 명의 사람들이 버추얼 서울을 이용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죠. 그럼 별도의 비용은 없지만 송출비 등 개발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올해 저희 드디어 미팅 테크놀로지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버추얼 서울을 활용해서 2022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하이브리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행사를 버추얼 서울로 총 접속자 수가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행사 지원금의 사용 항목은 컨퍼런스 송출비, 가상 정시 컨텐츠 제작비, 온라인 행사비, 그리고 홍보비 등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더 안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자인 저에게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공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 이제 채택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PCR 검사 편의 제공 서비스로 이동 차량 지원 서비스 신청 시 어떤 차량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리고 몇 대까지 지원 가능한 건지 이한지 주임님께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마이스 안심케어 서비스 중에서도 코로나19 PCR 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내용 문의이신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차량 종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세단이고 하나는 미니밴 차량이 제공이 되는데요. 세단의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탑승하실 수 있고 밴은 최대 4명까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 차량의 종류는 주최자분들께서 직접 탑승하실 분들과 상의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차량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 코로나19 PCR 검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행사당 최대 10명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차량 수는 이제 선택하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니크 베뉴 분야로 공모 신청 후 선정될 경우 개최 비용 지원금 상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크 베뉴 분야로 선정이 되시면은 저희가 행사 개최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행사 이제 개최하실 때 필요한 비용을 선 집행을 해주시고 행사 개최 후에 저희한테 결과 보고서랑 정산 내역서 그리고 각종 이제 정산 증빙 자료를 주시면 저희 재단과 회계법인에서 검토 후에 이제 지원금 지급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를 해주시면 한 달 안에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고 혹시나 보완이 필요하게 되면은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기존 구축된 가상 공간 이외 추가로 가상 공간을 구축할 수 있나요? 이거는 버추얼 서울 플랫폼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구축된 가상 공간이 올해 사실 4개가 더 추가가 됐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가상 구축을 하려면은 새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이외에 따로 이제 구축하는 건 어렵습니다. 조금 아쉽게 들리겠지만 저희가 새로 구축할 수 있게 다른 가상 공간을 더 노력해서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장 방역 소독 서비스 시청 시 소독 요청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위치가 다른 장소에서 동시 진행 시 모든 행사장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서울 마이스 세이프존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행사장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 서비스는 소독 요청 시간을 주최자분께서 자유롭게 저희한테 신청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도 가능하고요. 또 늦은 밤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행사를 개최하시기 전에 일정이 모두 시작되시기 전에 뭐 6시라든지 5시라든지 아주 이른 시간에 신청을 주시거나 아니면 모든 하루 일정이 종료되고 나서 아주 늦은 시간에 11시나 10시나 이럴 때 신청을 주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자유롭게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위치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동시에 하나의 행사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행사장이나 뭐 여러 룸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행사장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모두 다 방역 소독을 신청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현지 주인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은 조민지 대리님한테 질문 들어왔습니다. SB 공모전 선발 규모와 공모 대상에 대하여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B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우선 1단계 파일럿 단계에 있는 행사를 4개사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대상은 올해 이제 서울에 소재한 PCO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협학회와 공동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때 PCO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저희 서울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총 4개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조민지 대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버추얼 서울 지원 신청해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실 참여 인원이 150명 이하이게 되면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해수가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실참여 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어서 사전에 일단은 먼저 확인을 통해서 그 지원금 대상인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금을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실참여 수가 이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 해당에 미만이 되거나 미달이 된다면 회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현지 주인님한테 질문이었는데요. 현재 행사 개최까지 한 달 조금 남지 않은 학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이스 서포터즈의 경우 개최 1개월 정도 전에는 신청하여야 하는데 알고 있는데요. 5월 첫째 주에 신청을 하여도 서포터즈 모집에는 무리가 없을지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풀에서 이제 참가자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모집 기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행사 최소 1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우선은 한번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메일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 미래 마이스 공모전의 경우 미팅 테크놀로지 분야는 무엇이든 가능할까요? AI 로봇, VR 기술 등 다 가능할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팅 테크놀로지 분야에 신청을 해주실 때는 질문 주신 것처럼 AR, VR 이런 테크놀로지 기능도 다 가능하시고요. 다른 번역 서비스나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 기능은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어떤 행사에 어떻게 활용할 거다까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 또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추얼 서울은 2.0은 행사 개최 며칠 전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이제 개발사와 같이 컨텐츠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국제회의 공통지원에서 설명해 주셨던 국내 입국 외국인 참가자에 대한 PCR 검사 지원은 개별로 진행되는 걸까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지 주인님께서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서울 컨벤션 뷰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와 전시회 지원 신청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서 이제 단계에서 개최 단계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이제 추가적인 지원 사항들을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방역이라든지 또 대면 마이스라든지 이런 지원금 외의 항목들을 모두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PCR 검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참가자분들께 지원을 드릴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지원 신청을 주시는 순서대로 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회의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이 되신 행사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PCR 검사 편의 제공 지원 서비스를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은 담당자인 저에게 메일로 희망 의사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능 여부와 일정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님과 논의하면서 지원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질문이네요. 네. 버추얼 서울 전시장 내에 부스는 최대 몇 개까지 운영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전시장은 총 실외 전시관과 실내 전시관이 있고요. 실내 전시관과 실외 전시관 중에서 두 곳 중 한 곳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전시관 부스 사용 수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하고 싶으시면 많이 여셔도 되고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여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시간 관계행사 많이 말씀 못 드렸던 거는 저희가 전시 부스 사용 개수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전시 부스가 50개 이상일 경우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컨퍼런스 홀만 사용하실 경우는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공통지원 프로그램 안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화면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부까지만 참여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후 나오는 안내 화면에 따라서 또는
행사 종료 후 보내드리는 안내 문자 URL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 시간 가진 후에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부에서는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뷰로팀의 조민지 대리님이 준비한 기획회의 인센티브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제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3부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스 뷰로팀에서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조민지 대리입니다. 마지막 3부는 기업회의 인센티브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3부 역시 1, 2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프로그램 소개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A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컨벤션 뷰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올해 변경된 사항과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지원은 서울에 연속으로 2박 이상 숙박을 하고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그리고 SMA 회원사 2개사 이상 이용하실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십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참가자 수에 따라서 지원 항목이 달라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참가자 수에 상관없이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외국인 참가자 1인당 2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유니크 베뉴 임차비랑 어트랙션 입장료 지원은 SMA 회원사 이용하실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세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이스 팀빌딩 프로그램은 서울 컨벤션 뷰로 홈페이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회의 지원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청은 행사 한 달 전에 저희 서울 컨벤션 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행사 종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랑 지출 증빙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타시도 연계 지원입니다. 플러스 시티즈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10명 이상인 마이스 단체가 6개 파트너 지자체를 방문할 때 지원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6개 파트너 지자체는 강원, 광주, 경기, 경남, 충북, 전북입니다. 서울과 파트너 지자체에 각각 최소 1박씩 숙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에는 외국인 참가자 1명당 3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2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파트너 지자체에서 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기업회의 지원금 신청과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는 있으세요. 다만 지원금 결과 보고 제출을 하실 때 동일한 항목으로는 사용이 안 돼서 지출 증빙 자료는 다른 것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시회 지원 부분 역시 올해 달라진 부분과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 그리고 유의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지원 대상에 서울시 핵심 산업과 유망 전략 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해당 산업은 저희 앞에 보이시는 PT 자료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전시회의 전체 주제가 아래 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 일부 프로그램이 서울 핵심 산업의 바이오 의료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산업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서울 전시회 기획 공모전이라고 또 새로운 신규 전시회 기획을 공모할 예정이에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온라인 전시회만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올해 이미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많이 여쭤봐 주세요. 온라인 전시회도 신청 당연히 가능하시고, 이미 개최한 행사는 행사 결과 위주로 저희 5월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장 단계별로 신청 조건과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시회 신청 단계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그리고 해외 전시회 총 5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파일럿 단계는 20년도, 21년도에 진행했던 서울 전시회 기획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었던 전시회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올해 개최하는 전시회가 1회차인 경우에만 해당하시고, 공모전에 당선되었지만 벌써 1회를 개최하시고 올해 2회째 개최하시는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개최 횟수랑 전시 면적, 그리고 참가 업체 수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신청 요건은 올해 행사 내용이 아니라 20년도 또는 21년도 중에 유리한 실적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년간 코로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을 해서 20년도, 21년도 중에 유리한 실적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실적 자료는 신청하는 단계에서 미리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 화면에 파란색 굵은 텍스트로 보이시는 부분이 작년 대비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점이 20년도 기준으로 실적을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면 국제 인증이나 전시 면적, 그리고 참가자 수 전부 모두 20년도 기준으로 통일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 4단계 경우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혹은 국제 인증을 필수로 보유하고 계셔야 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핵심 산업과 유망 전략 산업이 올해 이제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3, 4단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 전시회 실적을 제출해 주실 때는 전시 면적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서울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도 같이 제안을 해주셔야 해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전시회 부분은 해외에서 3회 이상 개최한 이력이 있으셔야 되고, 이 전시회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경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참가 업체의 개수에 관한 것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참가 업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외 기업의 한국 대리점도 해외 참가사로 인정이 되는지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해외 법인 직영일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다만 한국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해외 참가 업체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시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실 경우에 앞에 자료에 보이시는 지원 항목에 대하여 지출을 하시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번 지원 항목의 7번 경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4단계에만 해당되고, 1번에서 6번까지 지원 항목 중에 반드시 2가지 이상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향후에 결과 보고서 제출하실 때는 행사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지출 증빙 서류는 저희가 회계법인을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회계법인 담당자분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과 회계법인에서 모든 검토가 끝나면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시회 선정한 이후에 선정사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회 신청 기한은 5월 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 서울 컨벤션 뷰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회 지원 대상 선정은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이번 전시회 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저희 정성평가 PT 발표를 하시게 되니 이 자료는 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30점에 대한 정량평가 서류예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첨부 서류도 온라인상 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전시회 부분 마지막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전시회 대상으로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협력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산업 동향 세미나,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운영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종합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케이에서 별도로 공고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공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몇 가지 채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 지원 시에 외국인 지원 인원수는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청하실 때 인원수 제한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올해 기업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행사가 확정이 되시면은 한 달 전에 저희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과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인가요? 한 전시회에 2개 모두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우선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이랑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저희 컨설팅 지원이나 라이브 커머스 운영 지원, 세미나 지원 이 3가지에만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종합지원 프로그램이나 전시회 지원금 지급 둘 다 신청 가능하시고요. 종합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가 나갈 예정이어서 그 아케이에서 공고해주시는 내용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컬 체험 지원의 서울 마이스 팀빌딩 프로그램 체험을 진행할 때 서울 컨벤션 뷰로에 소개된 팀빌딩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팀빌딩 프로그램 체험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 서울 컨벤션 뷰로 홈페이지에 작년에 저희가 서울 팀빌딩 프로그램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어요. 거기서 선정된 프로그램이 이제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서울 마이스 팀빌딩 기획하실 때 그 프로그램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 전시회나 서울 핵심 산업에 해당되는 전시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일반 소비자 대상 전시회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시 핵심 산업에 해당되는 전시회면은 우선 지원은 가능하세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4단계의 경우에는 이 서울시 핵심 산업에 해당이 되더라도 저희 한국전시산업진흥회나 국제인증을 별도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 1, 2단계나 다른 해외 전시회 단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전시산업진흥회 또는 국제인증은 없으나 서울시 핵심 산업과 유망전략 산업에 해당되는 전시회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이 질문 역시 방금 전 질문이랑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국제인증이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단계는 모두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인증은 3, 4단계만 해당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원 신청 시에 참가 업체 수, 해외 참가 업체 수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참가 업체 수, 해외 참가 업체 수 둘 다 충족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이 부분 되게 저희 이제 전화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참가 업체들이 참가를 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을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해외 참가 업체 수도 충족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그 해외 참가 업체 수 기준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시티즈 지원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숙박을 안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안 됩니다. 저희 플러스 시티즈 파트너 지자체 6개 있는데요. 서울에서 1박하고 그 6개 파트너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에서 최소한 1박 이상을 꼭 해주셔야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전시회 지원금 신청 및 결과 보고 진행을 할 때 원본 서류 직접 제출이 필요한가요? 원본 서류 제출이 힘드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단 원본 대조필 도장 꼭 날인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아케이에서 하는 전시회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가요? 네, 참가 자격 동일하시고요. 이거는 저희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그 세미나, 라이브 커머스 운영 지원, 그리고 컨설팅 모두 다 동일하고요. 다만 저희 이제 전시회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시더라도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은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기개최된 전시회의 경우에는 심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결과 보고를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행사가 끝나셨으면은 저희 전시회 선정 결과 나오면 그거 공지 안내 받으시고 바로 결과 보고랑 진행하셔가지고 저희 바로 검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지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21년도 전시회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작년에 21년도 이제 행사 전시회 하셨으면은 그 실적으로 저희 올해 신청 자격 충족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 올해 지원금 내용은 22년도 행사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21년도 실적은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원금 지급받는 부분은 올해 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급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별도로 금액이 추가되어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라이브 커머스 부분은 저희 이제 전시회 종합 지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따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라이브 커머스 운영 지원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 이제 주최사들의 이런 라이브 커머스 운영을 도와드리고 또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 지원 프로그램은 그 저희가 지원금을 직접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이제 3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Q&A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더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회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에 저희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담당자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참여를 해주신 참가자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에 송출되는 QR코드 또는 문자로 받으시는 URL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에도 저희 7월에 개최하는 서울 마이스 비즈니스 데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